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란입니다. 자, 오늘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요. 양자역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보셨던 백설공주 그림입니다. 자,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안타깝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리관에 있는 백설공주의 미모에 반해서 왕자가 키스를 하는 순간 공주는 살아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과연 공주는 죽어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을까요? 아마 독사과를 먹고 백설공주는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사과가 목에 걸려 있었지 실은 살아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요, 공주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합니다. 즉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요, 두 개의 상태가 중첩돼서 확률로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이 그림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입니다. 자,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양자역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확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순 덩어리인데 본인의 파동 방정식의 해가 양자역학의 확률에서 적용돼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아서요. 그것에 대한 어떤 패러독스로 바로 이 고양이 얘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실제 실험을 할 수는 없었고요. 바로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고립된 방 안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슈레딩거는 이 안에 상자를 설치해서요, 그 안에 방사능 원소인 라듐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듐은 단위 시간당 50%의 확률로 방사능 붕괴를 해서 알파 입자를 만일 쏘아낸다면 이 튀어나온 알파 입자가 관을 클릭하면서 이 방 안에는 독가스가 퍼지게 됩니다. 그럼 고양이는 죽게 되겠죠. 자, 하지만 50%의 확률로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은 클릭되지 않고요. 고양이는 멀쩡하게 이 방 안에서 살아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이 고양이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확률은 반반이죠. 그쵸? 자, 보지 않았을 때는 이 고양이가 독가스를 마시지 않고 살아있을 확률이 50%, 고양이가 독가스를 마시고 죽어있을 확률이 또 50%입니다. 하지만 너무 궁금해요. 자,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자, 문을 열어보면 고양이가 독가스를 마시고 안타깝게 죽어있네요. 그럼 갑자기 확률은 100%로 바뀌게 됩니다. 혹은 문을 열어보는 순간 다행히 고양이는 독가스를 마시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살아있을 확률이 100%가 되는 거죠. 자,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요, 이 관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모든 상태가 중첩되어 공존되면서 확률로 표현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찰이라는 행위가 가해지면서 확률은 더 이상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바로 파동함수에 있어서 이런 확률이라는 개념이 깨지게 되는 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하면서 양자역학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물론 양자역학은 아직까지도 발달이 되고 있는 학문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들도 아직까지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패러독스에 대한 이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기에는 정말 짜증나고 까다로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발달되는 이 양자역학의 이론 가운데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같이 공부해서 또 학문의 길을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테마로 만나도록 할게요.